안녕하세요. 6월 25일 수요일 삼국증시 마감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코스피는 정말 약간 오르고 코스닥은 내리고 이게 뭐랄까 그야말로 혼조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엇갈린 숫자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은 뭐였을까요? 오늘 그 속내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오늘 시장, 겉보기엔 좀 잔잔해 보여도 속으로는 꽤 역동적이었네요. 아, 역동적이었군요. 네, 특히 그 투자 주체별 움직임이나 업종 간 자금 이동을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심리 변화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부터 볼까요? 0.15% 상승. 정말 뭐 강보합 수준인데 네, 그렇죠. 눈에 띄는 건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았는데 개인이 7,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딱 받쳐줬다는 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싸다고 산 걸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장 초반에는 그 중동 휴전 기대감 같은 좀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이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좀 나온 거죠. 개인이 그걸 받아내면서 지수가 뭐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업종 순환매 현상, 이게 뚜렷했다는 겁니다. 업종 순환매요. 그러니까 돈이 돌았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간의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도체 대형주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네.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또 철강, 포스코홀딩스나 건설, DLENC, 현대건설 이쪽으로는 돈이 좀 들어왔고요. 아, 소외됐던 쪽으로요? 그렇죠. 반대로 최근에 좀 잘 나갔던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또 인터넷 AI 쪽, 네이버, 카카오, 조선의 HD한국조선해양, 방산 LI진엑스원 이런 데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확실히 자금이 좀 옮겨가는 모습이었죠. 특정 섹터에서 이익 실현한 돈이 그동안 좀 쉬었던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게 또 불발됐다는 소식은 좀 아쉽네요. 네, 아쉽죠. 이게 그냥 단순히 외국인 자금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MSCI 측에서는 뭐 한국 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 지켜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이긴 한데 결국 그 관철 대상국 등재도 실패했잖아요. 네. 자료를 보면 정부가 공매도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좀 갑작스런 규제 변화 가능성, 이걸 좀 우려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그 큰 규모의 글로벌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지수 추종하는 자동적인 투자금이 들어올 기회를 또 놓쳤다는 거라 장기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0.34% 하락. 여긴 왜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코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최근에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압력이 컸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았고요. 아, 여기는 외인 기관 동반 매도였군요. 네, 특히 추이 좀 뜨거웠던 테마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NFT 관련해서 위메이드, 지역 화폐는 코나아이, 또 AI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관련주들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테마들 하락이 그냥 단순히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뭐 혹시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인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뭐 선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던 걸 생각하면 네, 많이 올랐죠. 일단은 이익을 좀 챙기려는 움직임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는 게 자료 분석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테마 조정이 언제까지 갈지는 조금 더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전반은 좀 혼조세였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분명히 좀 반짝이는 섹터나 테마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재밌는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중동 지역 재건이나 원전 사업 수주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DLENC 같은 건설주가 강했고요. 아, 던설주.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영국에서 판매가 잘 됐다 이런 소식하고 한미 관세 협의 기대감 이게 좀 맞물리면서 자동차하고 부품주도 괜찮았습니다. 자동차도 괜찮았군요. 네, 또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 기대감이란 그 DDR4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반도체 관련주 일부도 흐름이 좋았어요. 아, 건설, 자동차, 반도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순환매 흐름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맥락이 좀 이어지죠.
또 다른 테마는 없었나요? 아, 있었습니다. 그 예탁결제원이 토큰 증권, STO라고 하죠. 실물 자선 기반으로 디지털 증권 발행하는 거요. 네, STO. 이 STO 관련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만든다는 소식에 서울옥션, K옥션 같은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좀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큰 흐름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겠고요. 네,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극 항로 정책 발표하고 또 해수부 이전 기대감 때문에 KCTC나 동방 같은 종합물류 테마도 잠깐 움직였어요. 아, 그리고 AB온이라는 종목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각자 이유를 가지고 움직였군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오늘은 지수 자체의 오르내림보다는 그 안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즉 업종 순환매하고 개별 테마 장세, 이게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수만 보면 좀 놓치기 쉬운 그런 시장 내부의 역동성,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읽어내는 것이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말입니다. 이게 왜 계속 좌절될까? 정부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번번이 문턱을 못 넘고 있잖아요. 단순히 자료에 나온 것처럼 뭐 공매도 문제, 규제 예측 가능성 문제 이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글로벌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한국 시장만의 더 깊은 어떤 구조적인 신뢰의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